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백지화 논란과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수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헌재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이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각의 후폭풍과 여론은 어디로 향할지, 또 국토위에서 펼쳐진 원희룡 장관과 야당의 양평고속도로 대격돌 이후 공방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토교통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업 백지화 발언 이후 진행된 첫 현안 질의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국토부에 자료 제출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여야는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언,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까지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는 초반부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에서 홈페이지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자료에 편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대국민 자료 공개쇼라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이례 없이 공개한 사업 관련 모든 객관적인 자료조차 민주당이 오염시키려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두고도 여야는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의 근거와 타당성 용역사가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했는지 질의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의뢰 입장인 용역사가 발주처인 국토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며 결국 국토부 등 관계자의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백지화 발언은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용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장관이 단독으로 무력화 발언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문적 기술적 근거 없이 괴담을 퍼뜨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원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추진과 그에 대한 정책 결정은 장관의 책임이라며 이제라도 민주당의 거짓 선동을 중단하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지화란 얘기는 아무 내용도 없는 정치적 용어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건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선언을 해놓고. 기술적인 것, 전문적인 주장 없이 다 주의 주장, 선전선동, 심지어는 괴담이라고까지도 비난받을 만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양평 고속도로는 건설되고 싶다. 이게 제가 백지화 선언할 때부터도 제가 정말 괴로움을 안고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처가 일가가 가진 필지 대부분은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8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는 땅도 개발이 어려웠지만 아파트를 지어 개발 이익을 남긴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여야가 재해 대응책을 강화하고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원내 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현재 계류 중인 수해 법안을 논의한 여야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여야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회의체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수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법안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또 빠르게 통과시키고 해서 수해에 대한 복구도 좀 빠르게 하고 또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도 이 협의체에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국가적 재난사태에 걸맞은 신속 대응을 요청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힘을 실었습니다. 제도 절차 개선,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위한 예산 구축 등 재난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상기후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 추진을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새 매뉴얼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지자체장 등 기후관리 책임의 장은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이라든지 기후변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재난 대응 관련된 매뉴얼이 상당히 무력화되어 있다. 여야는 또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원 기준 조정에 공감을 이뤘습니다. 여야는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도 주목됩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사전에 상임위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TF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달 만에 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 회의 개최라고 반발하며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면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촉구했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은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우주항공청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4대강 보해체 사업 감사원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 방지 대책을 총괄하고 물재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했고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지방 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수해 방지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슈픽에서 정치권 이슈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임위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굉장히 충돌을 많이 했어요. 먼저 국토위부터 살펴보면 당초 17일에 열리기로 했던 회의가 연기돼서 오늘 열리게 됐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폭우 피해로 피해가 커지면서 17일 예정돼 있던 이 국토위 회의가 연기돼서 오늘 열린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 국토부가 온라인상에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관련 문서 55건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 자료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오늘 상임위에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국토부 전체 회의에서도 지금 말씀한 55건의 자료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위에서 이 55건의 자료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국토부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국토부가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유례 없이 지난 7년간의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반박했는데요. 객관적 PDF 자료조차 조작이라고 하면 앞으로 장관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방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31일 전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장제원 위원장의 이 독단적인 회의 강행에 반발을 하면서 이 31일로 예정됐던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우주항공특별법을 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에 장제원 위원장,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 구성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KBS 또 수신료 납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말부터 파행되던 과방위가 당분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과정과 윤 대통령 장모가 구속된 일을 놓고 여야가 또 공방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로 이 치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이 불공정했다. 이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강의 지류가 범람한 것인 만큼 치수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밝혔고요. 이 보를 해체하는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 과제였다며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를 공략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입장을 말해보라고 요구를 했지만 한 장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임위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현안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을 위해 논의를 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적 또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건데요. 교본지위 향상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나 문자,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학생 인권 조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야당과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입장과 또 대립하는 입장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하락의 원인이냐 또 아니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뉴욕의 학생 권리 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 조례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학생 인권 조례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는 접근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며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 또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를 두고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핵심 협력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순방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김 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정부와 의회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원전과 인프라, 방산,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호혜적 협력 동반자 관계 15주년이자 수교 30년의 새로운 원년을 맞는 투르크메니스탄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공식 방문해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과 연쇄회담하고 필리핀 하원의장 초청으로 필리핀으로 향해 상하원의장과 부통령을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김 의장은 방산, 에너지, 건설 분야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사막지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특화된 특수 차량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필리핀의 경우 진행 중인 해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양국 지도자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장은 또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이 가공 없이 원자재를 수출해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양국 지도자들에게 원자재 가공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부통령과 상하원의장에게는 필리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교역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인 한필 FTA 조기 비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필리핀 고위급 간 소통 창구 역할도 적극 수행한 김 의장은 마닐라 동포와 지상사 대표 간담회에서 제기된 설탕세의 과도한 인상 우려, 필리핀 우수 인력의 한국 도입, 원전 협력 확대 등 건의 사항을 부통령과 상원의장에게 전달하고 협력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11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최종 투표를 앞두고 김 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의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다졌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로부터 최영예 훈장인 비타랑립 훈장을 수운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가짜뉴스와 괴담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특위위원 구성과 회의 일정 등은 김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논의해 정할 예정입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오랜 기간 언론에 종사하며 전문성이 있어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 조정특위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어 적격자라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아응급의료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열린 응급의료체계 관련 간담회에서 수가체계와 의료인 보호 문제가 심각해 국민과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도 소아나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보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2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167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 복귀 첫날인 오늘은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12구 참사와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귀한 이 장관을 향해 민주당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가적 참사 앞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 장관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청구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해안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 자진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시키는 게 정상적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내세우며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야권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6개월 가까운 그 중요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으면 반성 정도는 아니어도 좀 자성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야당으로서 정치권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한 입장도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억지 논리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정쟁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 안전과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167일 만에 복귀한 만큼 국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행신동 1082번지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과 한준호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행신동 1998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본인 당협 사무실 번호 아십니까? 집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때 여러 집원을 놓고 저도 국감 당시에는 모르는 사항을 불법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확인했다라고 한 건데 거기에다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거기에 집원에 이거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십니까? 자기 당협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 원 장관이 한 의원에게 집원 주소를 질문하며 시작이 됐는데요. 행신동 1082번지를 아냐고 물은 원 장관. 알고 보니 해당 집원은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옆 건물 집원이었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집원을 외우고 있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 장관,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걸까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산 127-1, 산 127-2, 산 128, 산 135. 그러니까 임야대장상으로 산재인 거죠. 변경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차관님? 금지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을 테니까 네,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중인 필지가 이 인근에 있고 전체적으로 8개 필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집원을 화면에 띄워놓고 원 장관에게 불법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 질문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며 마무리를 지었었죠. 지난 6일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사업 부지에 포함된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는데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에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를 떠올리며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9달 전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었는데 이전이냐는 겁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원 장관이 미리 알고 있었다며 원 장관의 말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원 장관이 집원 주소를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냐며 본인도 지역 사무실 집원을 못 외우지 않냐고 반박한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양평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후폭풍이 정치권에 불어닥쳤는데요. 여야가 각기 책임론과 사퇴론을 띄우면서 전국 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무리하게 탄핵 소추를 주도한 걸 석고 대제하라. 또 민주당은 탄핵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탄핵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각 쪽으로 더 우세하게 예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탄핵 기각으로 인한 여야의 입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정치권의 파장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이게 정치적 사건이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법률적 기관에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 논리, 법적 토대를 무시하고는 이 사건을 넘어갈 수 없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에 걸친 이 탄핵 사건에서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대한 법적 위반은 없었다라는 그 논리, 그 판단 위에서 이게 기각 결정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일관된 논리를 지켜왔다 하는 점에서는 맞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이 문제를 탄핵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법에 대해서 소양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기준이 될 텐데 이 중대한 법 위반을 놓고 지금 딱 잡을 만한 것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죠. 우려했던 대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적당한 정무적 판단이었느냐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이게 그 17페이지에 되는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중대한 법 위반은 없지만 사후 대응 그리고 사후 발언을 통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을 어긴 것들은 분명히 보인다.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는 분명히 이 이상민 장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여러 대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 대응도 문제였고요. 사후 발언에서 이상민 장관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야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로 가는 건 맞지 않고요. 이 결정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를 뜯어보고 분명히 이상민 장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상민 장관 한 사람한테 이태원 이 사태를 다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본 이 취지가 있으니까요. 정부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과연 그러면은 이 이태원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이것을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야가 다 이기고 지고 또 이런 행간의 문제를 또 부각을 시키고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뭐라 그럴까, 거대 야당, 흔히 하는 표현으로 거야죠. 거야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탄핵 시도가 법률의 벽에 막혀서 실패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실패도 어떻게 보면 9대 0이라는 숫자, 흔히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 나올 때마다 소수 의견 5대 4다, 6대 3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전원 합의로 됐죠. 전원 합의잖아요. 9대 0. 무엇을 9대 0이라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보시면 7분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들 추천한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7명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임명된 3월달에 임명된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7명 가운데도 국민의힘 계열에서 추천했던 분은 2분 있어요. 5명이라 치고 5명 중에 4분인가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조차도 소수 의견이라고 달지를 않았잖아요. 그냥 다만 이제 뒤에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거니까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이 완패한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 정서 159명이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단 말이야. 좋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 헌법재판을 끌고 가는 것은 아신 대로 법률적으로 앞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 부분은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안을 끌고 간 것에 대한 판단력의 문제는 사실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좀 그 반성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더라도 도의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도 완전히 뭐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이제 이상민 장관 앞으로 향후 거치 문제일 텐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참모를 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말씀드리고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의석수를 앞세운 정치적 탄핵 시도, 무리한 정치 탄핵 시도는 벽에 불치다. 이게 뭐냐면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가 꺾이는 제가 보기에는 계기가 된다. 계기가 됐다는 게 정치의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책임 소재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은 기각 결정 후에 특별법만은 반드시 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행 처리에 대한 의지를 이제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억지 논리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특별법은 뭐 반드시 나오겠죠.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또 여기에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틀림없이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쭉 보면 대형 참사 내지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여러 가지 국민적 희생이 있는 사건들이 뭐 최근에 쭉 나온 것만 해도 세월호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됐던 바로 이태원 사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 그리고 해병대 그 사병이 돌아간 문제, 서희초 그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그 이목을 끌었던 또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보면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중대 사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정부 여당이 그런 정도의 얘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에서도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주의를 살짝 다른 데로 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대목이 특별법 대목에만은 여야가 좀 대화를 해가지고요. 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합의를 봤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 무리하네, 뭐 거부권을 해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치권이 이런 대목은 기본적으로 이건 정부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이건 분명히 정부가 책임의 일부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특별법의 운명이 이제 곧 결정이 될 텐데 이거 분명히 몇 달 안에 다가올 일이거든요. 그렇게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야당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가족 지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상조사는 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6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사람이 6명 있어요. 네. 그분들은 지금 6명이 다 어떻게 됐죠? 다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있어요. 누가 수사 진행 중입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 무슨 경무관인가 한 분이. 이분들은 경찰 조사를 다 받고 검찰로 수사 기록이 넘어갔어요. 근데 검찰에서 아직도 방향을 안 정하고 있어요. 못 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도 이걸 도대체 처벌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 하나. 그럼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피해자가 되면 뭐 추모공원을 만든다.
재단을 만든다, 지원금을 낸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특별법을 만드는 건 좋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찰 수사, 법원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조금은 진지하게 여야가 나서서 국회에서 할 일을 하는 게 시간을 좀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세월호 때도 아마 제가 기억이 맞다면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1심이 끝나고 나서인가 특별법이 만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에서 그냥 서둘러서 책임자 처벌을 먼저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서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세에 있는 게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헌재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반대로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이제 여론이 나오면서 이 여론의 향방은 또 내년 총선에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인지 두 가지 사안 신경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렇게 자꾸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에서 정부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스캔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왜곡하고 꼬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국민 눈에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전공법입니다. 전공법으로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게 좋은데 자꾸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포함해서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자꾸 뭘 덮고 두둔하고 아니면은 사실을 좀 적당히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는 태도를 좀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어요. 별로 뭐 듣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길이 결국은 뭐 야당도 야당답게 할 수 있는 접경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될까요? 이 기업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 그래 보십시오. 이게 정치 도의적 책임 문제는 남아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적어도 법적 책임은 면했다는 게 맞고 명예도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한 측면이 있다면 사실은 저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네. 시간의 문제라서 늦게라도 그래야 다음에 뭐 이상민 장관도 출마도 가능하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헌법재판소에 9대0으로 결정이 됐으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네. 그런데 야당이 너무 심했구만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지 그 정신이 크다. 그러면 앞으로 야당이 너무 의석만 앞세워서 밀어붙이는 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여론이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민주당은 대표적인 게 지금 역술인 논쟁이잖아요. 천공이 개입해서 그 수염난 천공이라는 사람이 개입해서 대통령 관저를 옮겼다는 게 핵심의 민주당 주장이었는데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니까 역술이냐 풍수지리냐. 풍수지리는 뭐 잘했다는 거냐. 그게 사적 결정에 뭐 공적 결정에 왜 그런 사람이 끼어드냐. 프레임을 바꾸고 지금은 왜 그럼 백재권이라고 일찍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바꾸는 이런 게 흐름을 민주당이 잘 자신들의 저는 공격 지점을 잘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이게 안 먹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있고 또 그 앞에 8월 달 되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정의 동력이 붙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이 네. 대목이 앞으로 정치적인 국민에서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네. 한편 오늘 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원희룡 장관과 야당의 양평 고속도로 대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고성이 계속 이제 오가는 현장을 이제 목격을 했는데요.
그 사업 백지화 선언 그리고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이제 사과를 야당이 요구를 했고 원희룡 장관은 거짓 선동을 만든 민주당 그 이해찬 전 대표 또 이재명 대표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오늘 그 전반적인 태도, 해명, 역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예상이 됐던 거죠. 아마 오늘 이게 전환점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원희룡 장관은 일타 강사의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뭘 한번 확 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여기서 뭔가 보여주겠다고 뭐 지금 뭐 쉬운 몇 개의 자료를 전부 공개해라 그랬는데 공개된 자료에 보면은 지금까지 없다고 주장했던 자료까지 나오는 걸로 보면은 아마 이 자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뭔가 숨기고 있거나 또 뭔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 그 스토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유추 가능하게 되는 점들도 있고 오늘 이 상임위를 통해서 보니까 서로 지금도 자료 가지고 싸우고 있고 서로 사과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논란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오늘 상임위가 전혀 아무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측의 주장만 서로 공고하게 되는 그냥 평행선을 국민들 앞에 노정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이 논란은 결국은 이 상임위나 이런 걸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다. 결국은 국감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결국은 라운드를 여러 번 하면서 국정조사 나오고 수사 나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지리한 공방의 시작을 오늘 예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좀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들어볼까요? 공방이죠, 공방. 말 그대로 흔히 하는 말로 공방의 대표적 사례가 오늘 아마 이 국토 공격과 방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쪽 다 자기 주장을 완벽하게 다 쏟아내고 씩씩대면서 약간 좀 분을 사귀는 과정으로 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감까지 갈 거예요. 국감에 새로운 사실 안 나오고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두세 번 리플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진이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제가 짐작한 데는 서서히 뭐 공사를 공사를 해야 되겠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하지만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평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앞으로 이제 이 공방 이후에 양평 고속도로는 다시 이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네, 이제 보신다는 거. 네, 꼭 관련해서 뭐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좀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향후 이제 이번 공방이 끝나면 사업이 이제 재개될 것으로 두 분 다 이제 보셨고요.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과방위로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2달 가까이 제대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과방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야당이 또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제 회의를 개최했다. 뭐 여기에 이제 불만이었는데 민주당이 8월 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면 장제원 위원장이 스스로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이제 그렇다면 우주항공청이 뭐길래 위원장이 자진 사퇴까지 운운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의문을 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궁금한데요. 좀 들어볼까요? 아니 신 의원 얘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한국판 나사라는 나사를 만든 우주항공청이라는 걸 새로 설립하자는 게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사업 중에 하나예요. 야당도 내놨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건데 네. 이게 8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경상남도에 내려가면 사천에 그 카이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완전히 우주항공청이 오는 걸로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8월 달에 법이 통과돼야 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엔 막고 있느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과방위 내부의 문제. 무슨 말이냐? 과방위라는 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뭐가 팍 눈에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이동관 이런 문제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장제원 위원장한테 공을 세우게 쉽게 안 응해주겠다. 길들이기 차원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 좀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해요. 이게 계속 방송법과 이동관 뭐 내정자라 그럴까 나중에 오면 네. 이런 문제에 실린 과방위 내부의 쟁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우주항공우주적 특별법, 특별 제정이 늦춰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주항공청 문제는 사실 지난 대선 내지는 그 앞에 있었던 각 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은 우주청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경선 후보 포함해서요 들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주 얘기가 급한 거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거나 뭘 회방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주군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육해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주군이요. 네, 우주군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우주라는 것은 새로운 프론티어로서 우리 국민 눈앞에 분명히 절실한 테마 중에 하나인 것은 뭐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동관 이라는 분은 내정자 신분도 아니고 언론에서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미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현재는 아무 신분도 아니죠. 근데 곧 미국에 내정이 될 걸로 지금 돼 있고 7말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지금이 7말이잖아요. 아직 뭐 뚜렷한 움직임이 외부로 지금 잡힌 건 없어 보입니다만은 임명이 임박해 보여요. 지명이죠. 네.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시작을 할 거고 현재 지금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면은 이동관 지명을 하기 전에 있는 정지 작업 비슷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송계 쪽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사태들하고 이동관 지명, 임명 뭐 이런 과정에서 이 상임위원회가 조용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지금 내가 위원장직을 사퇴할 테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은 조금 뜬금없는 얘기죠. 이거하고는 사실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장제원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복선을 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군다나 얘기가 안 되는 지금 사안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파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묘수도 아니고 그냥 막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하는 수가 아니에요. 결국 상임위원회는 아마 굉장히 소란하게 갈 수밖에 없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방송계 사건 사고의 시리즈 속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진로가 매우 험하게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역대급 장마가 이제 오늘로 끝나고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상임위를 포함해서 굉장히 여전히 그 뜨거운 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